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인사이트 강채원입니다. 매주 수요일, 목요일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 수요일의 블록체인 인사이트는 1부 마홍일의 코인 토크, 그리고 2부 실무자 회의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우선 1부 마홍일의 코인 토크에서는요, 이 암호화폐 시장의 초보 입문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절한 마홍일 대표가 나섭니다. 여러분들의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드리게 될 거고요. 2부 실무자 회의에서는 업계 핫 이슈들에 대해서 최전방 전문가님들 모셔놓고 저희 함께 심층적으로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블록체인의 모든 것, 블록체인 인사이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홍일의 코인 토크의 마홍일 대표입니다. 오늘은 트론 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트론 코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우리 자체 카카오톡 플러스 방 있죠. 네. 문자로는 013-3366-8288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 카카오톡 플러스에 마홍일 코인 토크라고 치시면 또 단체방이 있으니까 거기에 트론에 대한 질문들 또는 어떤 전망들 물어보시면 내일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특별한 시간인 저틴성과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실시간 생방으로 하는 또 시간이 있어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 앞으로의 전망적인 부분들,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들 또는 어떤 계획적인 부분도 한번 싹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연결해서요. 우선 트론 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누구나 코인 거래를 했던 분들은 들어보거나 알거나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굉장히 유명하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오늘도 제가 제주도에서 블록체인 관련 행사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지 한 2시간밖에 안 됐고 생방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최근에도 블록체인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은 아직도 활발하게 민물에서 많이 여러 가지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저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 가격 자체가 상당히 저점 라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트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트론. 트론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뭐 그냥 트론을 한번 들어볼까? 이 초보자 위주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네, 트론 하면은 말 그대로 엔터테인먼트 또는 뭐 음악, 뭐 게임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서로 주고받고 하니까 누구나 아무나 P2P식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오는 그런 수입들, 스트리밍 수입들 이런 엔터테인에 관련된 음악과 게임에 관련된 코인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트론 코인을 어떻게 딱 생각하면 되는지 약간 진짜 좀 약간 중요한 부분들 찝어가지고 박진성 전문가가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통계분석가 박진성입니다. 트론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네오와 같은 플랫폼 코인입니다. 제가 지난번 이더리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플랫폼 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트론 같은 경우는 이 플랫폼 코인 중에서도 엔터테인먼트 산업, 그중에서도 이제 스트리밍 방송이나 게임에 초점을 맞춘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현재 어플 시장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를 통하지 않고는 사실상 개발자들이 수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이제 등록을 하고 있는 시장인데 트론을 사용하게 된다면 트론은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서 개인 간 P2P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수익을 줄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냥 우리가 컴퓨터를 키면 윈도우가 나오잖아요. 윈도우 안에 많은 또 프로그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윈도우 같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뭐 대표적인 게 이오스, 뭐 이더리움. 근데 트론도 환경을 제공해주는 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트론, 그러니까 모든 코인을 볼 때는 사실 대표자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대표자의 그런 열정과 로드맵. 왜냐하면 아직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닌 무언가 만들어질 게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코인이나 또는 이런 그 암호화폐 관련된 이런 모든 기업들과 이런 CEO들의 능력을 볼 때는 뭘 봐야 되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커뮤니티적인 능력 또는 암호화폐 관련된 그런 경력적인 부분들 뭐 체크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저스틴 선이라는 분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어떻게 내일 섭외가 됐어요. 그래서 실시간 내일 생방으로 이제 그 스카이프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많은 뭐 사실 저는 앵커 아니잖아요. 저는 전문가고 투자자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원하게 이제 사이다식으로 상당히 재밌는 그런 질문들을 주고받는 그냥 통상적인 그런 질문이 아닌 주고받는 재밌는 그런 것들을 주고받는 그런 그 인터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봐보면은 자 페이워라는 앱을 설립했습니다. 페이워가 뭐야? 네, 페이워가 뭔지 박진영 전문가가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페이워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 최대 오디오 콘텐츠 커뮤니티고요. 어플입니다. 이 어플 사용자 수만 하더라도 다운로드 수만 1,000만 명 이상에 월간 실 사용자만 100만 명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현재 여러분들 SNS나 뭐 유튜브,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방송 많이 하고 또 보고 계실 겁니다. 거기서 이 페이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얼굴이 나오지 않고 오디오로만 방송을 하는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인데요. 현재 이 페이워를 사용하고 있는 주 사용자가 10대에서 20대인 만큼 또 올해 또 트론이 페이워와 통합을 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트론의 사용자 수가 상당히 또 늘어날 수 있겠다. 블록체인 사용자 수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페이워는 사실 유튜브랑 비슷한데 유튜브는 영상이고 페이워는 음성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저도 지금 이제 방송국에 여의도 머니투데이에서 생방을 하고 있는데 방송을 하려면 어때요? 꾸미고 머리하고 옷 입고 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뭔가 보여지는 것 때문에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하잖아. 근데 오디오로 하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잠옷 입고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내용이 영상보다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서비스인데 중요한 거는 100만 명이 쓰고 있다는 거죠. 1,000만 명이 다운을 받았고 상당히 큰 커뮤니티를 갖고 있고 요거를 리플이랑 합쳤다라는 부분도 사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뭐 전 리플 중국의 수석 대표였고 뭐 2015년 포브스 선정 중국을 움직인 30대 이하 30인 뭐 여러 가지 부분들 젊은 나이에 저보다 젊어요. 네, 거의 한 8살이 젊은 것 같은데 젊은 나이에 많은 성공을 이뤘죠. 하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력보다는 앞으로 어떤 걸 할 건지 어떤 부분에 대한 능력이 현재 체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트론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트론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이 개발진들 팀을 보면은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죠. 뭐 바이두, 알리바바 뭐 이런 여러 암호화폐에 관련된 또 기술에 관련된 여러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이런 그 팀으로만 보면은 와 이거 뭔가 일을 내겠다라고 보일 정도의 그런 팀원이 좋습니다. 이 팀원이 좋은 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 분 한 분 뭘 했는지를 다 체크하는 것보다도 아 팀원이 상당히 음진현 있게 잘 만들어졌구나라는 부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경력 자체가 상당히 다들 화려해요. 그래서 상당히 무언가 지금 이게 이 트론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전반적인 금융시장을 바꿀 거야, 뭘 바꿀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엔터테인에 딱 집약이 되어 있어요. 게임, 음악 뭐 이런 것들이 뭔가 서로 주고받을 때 이거에 대한 주고받을 때 이런 거에 대한 스트리밍 이런 것도 넣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엔터테인에 접목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여러 가지 기술들을 넣어서 최대한 뭔가 자기의 캐릭터를 만든 거죠. 이 만드는 게 사람들이 많이 알려주고 쓰기만 시작한다면은 큰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첫발을 페이워라는 걸 묶었어요. 근데 거기에 1,000만 명이 다운로드를 받았고 또 100만 명 정도 쓰고 있는데 이게 트론과 접목이 되면 그만큼 힘을 내긴 해요. 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장점이고 그런 부분들을 저스틴 선이 한다고 하면 기술진들은 사실 너무 마케팅 쪽으로 흘러가면은 약간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팀원들이 상당히 잘 포진되어 있다. 이건 장점이다라고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행량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트론에 대한 발행량 부분적인 부분을 쉽게 이제 체크를 박진원 전문가가 해주도록 할게요. 네.
예, 트론 같은 경우는 총 1,000억 개가 발행이 되었고요. 3월경에 코인번을 통해서 트론 10억 개가 소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행량은 990억 개이고요. 유통량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팀원의 물량인 35%가량이 2020년 1월 1일까지 락이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유통량은 650억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도 트론의 ICO에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트론을 처음에 이제 바이낸스 나왔을 때 샀었어요. 사가지고 뭐 2원 정도에 사가지고 한 12원 정도부터 좀 털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지금 트론 가격이 거의 뭐 몇백 원대 가다가 지금 한 27원, 6원, 8원, 30원이 안 되는 가격인데요. 그렇다더라도 사실 ICO 대비해서는 굉장히 성공한 코인 중에 하나죠. 네, 자, 이 ICO에서 40%가 소진됐어요. 거의 1원, 1.2, 그러니까 1원이라고 칠게요. 뭐 400억 정도 ICO가 소진이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사실 이 당시에는 암호화폐가 상장만 하면 상당히 다 올라갔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트론에 대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말들도 많았어요. 아, 이거 너무 발행량이 많다. 1,000억 개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사실 에이다도 100억 개고 100억 개도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1,000억 개는 엄청 많은데, 거기서 먼저 얘기를 한 게 이제 회사 지분이 35%인데 350억 개를 2020년 기억해야 됩니다. 트론 하시는 분들은 2020년 1월 1일이면 그렇게 오래 남은 건 아니에요. 2020년 1월 1일 날 이제 회사에서는 물량을 또 팔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지금 묶어놨는데 이 물량이 상당한 거죠. 제가 봤을 때 2019년 12월 달에는 이거에 대한 우려심으로 가격 빠진다고 봅니다. 네. 자,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사실 힘들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부담되는 물량을 회사에서 가지고 있고, 그 물량을 회사 자체적으로 락업을 해놨다라는 부분들은 진짜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요 날 자체가 리스크일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야 된다 보이고요. 자, 발행량은 많고요. 발행량 대비 가격이 상당히, 가격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가격이 상당히 지금 높다, 낮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코인 시장은 많이 바뀌었어요. 발행량 대비 가격이 정해졌던 예전의 시대라면 그 코인의 가치에 따라서 그 가격은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진짜 가치가 높다 생각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발행량과 상관없이 그 가격이 굉장히 크는, 어찌 보면은 리플도 지금 500원대잖아요. 그 600원이 거의 다 가고 있고, 그런 거 보면은 발행량이 비슷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많은 투자자가 있느냐, 얼마나 많이 알려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발행량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발행량은 많다. 발행량 대비 가격은 제가 봤을 때 나쁘진 않다라는 부분들 체크할 수 있고요. 그리고 35%가량이 직원들이 갖고 있다. 이거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트론 하시는 분들. 2020년 1월에 풀립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 풀리니까 요 전에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혹시 모르는 상황에 있어서 진짜 장기 홀딩 하려는 분들도 요 전에는 한번 틀어주고 팔아주고 계획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로드맵적인 부분들을 체크해 볼 건데요. 트론은 로드맵이 길기로 유명해요. 2025년이면 아직도 많이 남았죠. 네. 2025년까지. 네. 로드맵이 엄청 깁니다. 로드맵에 대한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지금 첫 번째가 이제 P2P를 가지고 무언가 엔터테인의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P2P가 뭐냐? 옛날에 이제 우리가 소리바다 아니면 뭐 푸르나 이런 것처럼 그냥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너와 내가 중간 매개체가 없이 너가 나가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을 때도 수수료가 뭐가 나가는데 이걸 트론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많이 굉장히 많이 P2P가 커지면요. 이게 엄청나게 수수료도 많이 나오고, 이 부분에서 뭐가 더 들어가냐면은 1단계 방식이 그냥 파일만 주고받았다고 한다면은 우선 1단계로 추가되는 게 이제 스트리밍 방식. 그러니까 스트리밍이라는 게 유튜브도 스트리밍이라고 해서 생방을 하고, 이게 스트리밍이 나가면 실시간으로 지금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스트리밍할 수 있는 기능까지 더 추가된 P2P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쓸 수가 있겠죠. 서로 어떤 파일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스트리밍을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젊은 친구들 또는 앞으로 또 시대가 여러 사람들이 이걸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TV도 스트리밍 서비스인데,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하거나 뭐 했을 때 어때요? 굉장히 많은 부분의 수수료를 띄어가죠. 한 20에서 40% 사이로 띄어간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아프리카 TV 같은 게 없는 개인적인 스트리밍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루어졌을 때는 그런 비용들이 절감이 되고 여기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더라도 상당히 싼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싸면 많이 쓰겠죠. 이미 많이 알려졌으니까. 트론 때문에도 많이 알려졌고 이런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자체는 사실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렇고요. 두 번째가 이제 콘텐츠의 권한을 시스템의 경계가 지속적으로 확장한다. 자, 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부터는 사실 이제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이거 하나하나 하면은 한 2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쉽게 체크를 하면은 우선 1차적으로 하겠다는 거에 대한 가장 기반, 건물을 짓더라도 땅을 파고 땅을 다지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비트토렌토를 인수를 했어요. 뭐 1,300억 원에 인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런 이제 P2P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거를 발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토대가 되는 기업인데 인수를 했다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 진짜로 P2P를 통해서 무언가 트론을 이용해서 수수료를 창출하고 이로 인해 트론 자체를 키우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는 영상 스트리밍 그리고 또는 음성 스트리밍 뭔가 그 게임에 관련된 음원에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생태계를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의지까지 보이는 것 같으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적인 기반들은 제대로 닦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우선 지켜보고 팩트만 지금 한 것만 보고 저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뭐냐면 여기서 이게 그 GitHub인데 GitHub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중요해요. 얼마나 많은 개발진들이 지금 트론을 연구하고 소스를 계속 개발하고 공유하고 있는지. 자, 제가 올 초에 체크했을 때만 하더라도 뭐 개발진이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74명으로 늘었어요. 네, GitHub 들어가면 다 체크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기술을 관련된 그런 코인들은 GitHub에 들어가면은 쳐보면은 얼마나 많은 기술적인 발전이 있고 뭐하고 있는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꼭 외우셔야 되고 GitHub에 들어가서 체크를 한다. 자, 사람이 74명으로 늘었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거고 지금 계속 기술적인 부분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자,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픈 소스 개념도 있어서 많은 개발진이 되게 많아요. 그거와 트론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그렇지도 않은 게 트론은 회사입니다. 이더리움은 회사라고 보긴 뭐예요? 이건 재단이라고 표현하죠. 네. 하나의 그 중앙 집권의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 자체적인 개발력들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모습들은 바로 체크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구나라고 체크를 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스캔들도 나왔었죠. 왜냐, 백서가 다른 어떤 코인과 특정 코인들 이름이 뭐 파일 코인이랑 뭐 IPFX라는 그 코인과 이제 사실 이게 뭐 똑같다, 뭐 말토시까지 하나 똑같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나왔는데 저도 보니까 많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스틴선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중국 백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준비를 했지만 다른 나라의 백서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자원봉사자도 이렇게 맡기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온 것 같다라고 나왔는데 저는 여기서 저만의 눈으로 봐볼게요. 백서 스캔들이 나와서 한번 시끄러워서 이 당시에 코인이 폭락하던 시절에 이 스캔들까지 얹히면서 떨어졌던 게 더 떨어졌었죠. 그래가지고 기억하는 거지만 이건 사실 인기가 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거예요. 그만큼 트론은 인기가 있었던 코인입니다. 네, 인기가 굉장히 있었고 저도 트론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트론을 알고 보유를 현재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지금 20원대인 트론이 얼마나 다시 예전처럼 도약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입니다. 자, 그럼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감기를 걸렸어요. 제주도에서 행사를 하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가요. 전 제주도면 다 따뜻한 줄 알았어요. 근데 더 춥더라고요. 네. 아무튼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이 트론 자체는 D앱을 제공합니다. 이 D앱 같은 경우는 앱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걸 비교를 해드릴게요. 뎁은 말 그대로 윈도우에서 뭔가 실행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파일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뎁이 아직은 너무나 부족해요. 부족하다는 건 무슨 기준이냐?
어쩔 수 없이 이오스랑 이더리움이랑 비교를 했을 때 아직은 너무 뎁이 부족합니다. 자, 그렇다면 뎁에서는 사실 그냥 많은 뎁이 있다, 앱이 있다라는 것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냐면 킬링 앱이 더 중요해요. 킬링 앱이 뭔가? 킬링 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킬러 뎁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중에서도 D앱 중에서도 사용자가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이제 킬러 뎁이라고 합니다. 그 시장을 다 죽여버린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현재 어플리케이션의 예로 들자면 뭐 카카오톡이나 뭐 페이스북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정말 소수의 어플리케이션들이 대부분의 사용자를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D앱을 사용하는 그런 플랫폼 코인들도 이런 킬러 뎁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뎁도 중요하지만 빵 뜨는 스타 뎁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연예인들 소속사에서 소속사 10개, 20명, 30팀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방탄소년단처럼 빵 터지는 하나가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내일 물어볼 거예요. 하나를 빵 띄우기 위한 이런 준비도 하고 있냐라는 부분. 왜냐하면 뎁이 성공하려면은 뎁의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많은 것보다도 하나가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다. 킬러 뎁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킬러 뎁을 한 번 더 찝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트론이 성공하려면 뎁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잘 돼야 돼요. 이거를 놓고 보시면은 봐봐요. 지금 이오스 같은 경우는 뎁들이 뭐 89, 그리고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뎁이 2,000개가 넘어요. 뭐 사실 약간 지금도 변하고 있겠죠. 하지만 트랜잭션을 봐야 돼. 이게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전송되고 사용이 되는지. 네, 엄청나. 이거 그냥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네, 진짜 이렇게 적어도 더 많이 엄청나게 이오스는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뎁들이. 자, 그렇다면은 발전 가능성은 사실 더 많은 이더리움,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더 많은 뎁들이 있는 것보다도 이런 킬러 뎁들이 막 포진되어 있는 이런 이오스가 사실 되려 더 실용적으로 많이 쓰일 수 있고 이게 더 커질 수 있다. 사실 많은 그 SNS가 생기더라도 카카오톡 혼자 엄청나게 큰 사용자를 확보하고 그걸로 킬러의 끝판을 보여주잖아요, 카카오톡은. 그죠? 네, 이런 식의 노력이 트론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한 전략은 치밀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 사람들, 야, 트론 뎁 중에 이거 엄청 성공해, 이거 엄청 써 라는 것들이 하나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페이워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성공을 시켰어요. 페이워처럼 그런 뎁줄 중에서도 뭔가 킬러 뎁 같은 부분들을 하나를 제대로 키우거나 또는 여러 가지 분야로 게임 분야든 음원 분야든 뭔가 한 사람들이 알고 다운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의 뎁들을 지원하고 양성해서 뭔가 눈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은 트론의 앞날은 좋다고 보고요. 가격적인 부분은 내일 한 번 더 찝어 드릴 거고요. 내일 저스틴 썬과 또 인터뷰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에게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여러 가지 이제 트론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013-3366-8288로 문자 주시면은 그 내용들 다 종합해가지고 내일 인터뷰 내용에 추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홍일의 코인 상담소였고요. 네, 여러모로, 그러니까 코인 토크였고요. 여러모로 여러분에게 트론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내일도 한 번 더 찝어서 좀 깊게 여러분의 이게 팩트적인 정보들, 필요한 정보들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홍일이었습니다.
실무자 회의 시간입니다. 자, 블록체인계 지극히 개인적이고 아주 편파적인 방송이죠. 오늘도 사랑이 넘치는 코인판의 선봉에서 열일하고 계신 두 분이죠.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 박재준 센터장 그리고 비트소닉의 신진욱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실무자 회의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자, 우선 안건을 픽하기 전에 어떤 안건들 올라와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라인이 블록체인을 앞세워 일본 검색 시장 본격 공략에 나섭니다. 가 우선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와 있고요. 두 번째 안건으로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 공포가 돼서 내년 초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라는 안건도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안건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낸스가 이 자체 암호화폐 평가기관인 바이낸스 리서치를 출범시켰다는 소식도 나와 있고요. 마지막 안건으로는 이 제주도가 내년 1월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시범을 도입한다는 안건까지 총 4가지 안건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모두 재밌는 안건들인데 자, 오늘 저희 이 4가지 안건 중에서 어떤 안건을 선택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먼저 제가 신진욱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지금 법이 없고 이런 부분 그리고 저희는 이제 법을 잘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타 거래소들은 이제 좀 법을 탈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무언가 이제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도 그러면 이제 좀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뭐 다른 주제보다도 그 샌드박스 이 부분이 참 많이 관심이 가고 특히나 이제 법이 생기는 게 아니라 샌드박스를 거쳐서 이제 생긴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거래소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경북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수밖에 없을 테니까 우선 신 대표님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에 우선 한 표를 던져주셨습니다. 박재준 센터장님은 어떠실까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샌드박스 3법은 지금 시장에서 어쩌면 좀 늦은 감도 있죠. 뭐 지금이라도 근데 된다면 다행인 건데. 지금이라도 된다면 다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이제 화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바이낸스 리서치라는 이 기사 헤드라인이 있는데 이 바이낸스 리서치의 주된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제 거래소에서 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아직 이제 시장 초기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금 시장 환경에서 거래소가 유지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장애물도 있고 어려운 점이 많다 보니까 여기까지 신경 쓰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이제 코인을 누르고 들어갔을 때 지금 상장돼 있는 코인들이 수십 수백 가지가 되는데 이 코인이 도대체 무슨 코인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모른 채로 투자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웨브사이트 링크라든지 기본적인 정보는 제공되고 있지만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 증권사의 연구소처럼 이제 코인들마다 연구 자료들을 좀 제공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죠. 지금 규제 샌드박스 3법하고 그 바이낸스 리서치에 관련된 내용 이 두 가지가 오늘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두 가지에 한 표씩 던져주셨는데 아무래도 신진영 대표님이 또 규제 샌드박스 3법에 한 표를 던져주신 관계로 저희가 이번 주는 규제 샌드박스 3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3법 시행 임박 블록체인 길 터줄까라는 안건으로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격적으로 좀 저희가 회의를 좀 시작을 해보기 전에 우선 간단하게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아무래도 이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뭐 새로운 제품이라든지 기술에 대해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를 해주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것이 총 3가지 규제 자유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융합법 이렇게 3가지가 지금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중에서 저희가 잠깐 이 산업융합촉진법 그리고 정보통신융합법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 규제 대상의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신속 확인 제도가 있고요. 이 제한된 바운더리 안에서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이 실증 특례 제도 마지막으로 어떤 이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임시 허가 제도 이 정도로 저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현재 지금 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무래도 현재 블록체인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도가 아무래도 좀 미비하다 보니까 활동을 좀 주저하거나 보수적인 활동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될 것인가 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이슈가 돼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두 분 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 우선 어떻게 보시나요? 자, 먼저 박지준 대표님께 여쭤볼까요? 네. 일단 뭐 샌드박스라는 제도 자체는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네.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상품들이 시장에 나타났을 때 이제 기존에 있던 규제나 또는 법의 제도 안에서는 네. 이 시장에 내놓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이제 생길 만한 상황이 있을 때, 그렇죠. 이랬을 때 이제 사용하는 이제 제도입니다. 이게 영국에서 먼저 이제 시작됐던 방식인데, 근데 이 샌드박스가 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만약에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 이제 트라이퍼스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이 말 그대로 먼저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부작용이나 규제들을 만들어가는 이제 이런 방식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지금 이제 이 말씀해주신 이 샌드박스 3법의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신속 확인 제도라는 게 있어요. 신속 확인 제도. 네, 신속 확인 제도가 이제 내용을 보면 이겁니다. 어떤 회사 또는 어떤 기관에서 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려고 할 때 네. 이게 위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법적인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빨리 확인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네. 거거든요. 30일 내에 신속하게 확인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이 부분은 지금 다른 나라의 어떤 사례들을 좀 활용한다면, 벤치마크 네. 한다 그러면 그 방식 자체가 일단 규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확인 내용에 대해서 네.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라고 일일이 확인받는 방식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네. 네, 그게 아니라 먼저 시도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부작용들을 체크하고 이제 보완해 나가는 방식이 보완해 되는 나가는 거죠. 방식이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가장 이 지금 규제 3법이 이제 샌드박스 규제가 3법이 굉장히 필요하고 시장에 바라는 요소이기는 하나. 그 방향 자체에서 보면 어떤 세부 항목적인 부분들은 네. 조금 안 맞는 부분들도 있어 보인다는 거죠. 우선은. 예. 근데 아직 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부분들은 좀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이 논의가 이뤄지는 시점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좀 잘 해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신속 확인 제도라는 그 부분이 이름은 참 일단 두근거리고 기대되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렇죠. 신속의 30일은 조금 길지 않나 네, 이런 그 아쉬움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확인을 받았을 때 결국에 이제 안 된다라는 이제 30일 기다려서 답을 들으면 네. 이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 플러스 약간의 컨설팅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허가해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게 운영이 된다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이제 생겼다는 것들은 이제 너무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네. 대신에 이제 30일 기다려서 나온 답이 안 된다. 이제 유사하게 저희도 이제 법적 검토들을 이제 무언가 하기 전에, 회사에서 사업을 하기 전에 법적 검토들을 이제 많이 받는데 네. 이제 시간이 걸려서 돈을 들여서 비용을 들여서 법적 검토 받았을 때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익스큐즈가 가능하다든지 네. 우리가 좀 더 피해를 막을 수 있다든지 조금 논리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이 약간 들어가야지 의미 있는 검토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단순히 이제 확인만 해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기를 네. 기대하는 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그러니까 입장에서. 예. 이게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내놓는 어떤 이제 뭐 이런 사업, 이런 상품, 이런 블록체인 구조, 이런 설계가 어떻습니까라고 했을 때 그 규제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 샌드박스 규제 3법을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확인하겠다라는 건지가 이제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 기존에 해왔던, 사실 이게 이제 샌드박스라는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써오고 있는 거예요. 핀테크 분야에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2017년 말에 이제 발표됐던 자료를 보면 전 세계 17개국이 핀테크 관련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죠. 이제 오늘 아까 설명하는 자료에도 나왔었지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하면서 이런 방식은 있죠.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경쟁 촉진 시행령이라는 게 있고요. 네.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샌드박스 안에서 어떤 새로운 상품이나 기술들이 테스트될 때 이러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우리가 제도화하겠다라는 걸 먼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 그러니까 최초로. 예, 경쟁 촉진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민간 기업이나 유사한 공공기관에서 네. 어떤 프로젝트를 새로 내놨을 때 그 프로젝트가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실제 시장에 나와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110분 활용하려면 민간 기업끼리 서로 경쟁해야 돼요. 그 부작용을 걱정하지 말고 네. 시장에서 원하는,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끊임없이 태핑하면서 서로 경쟁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 촉진 시행령이라는 걸 보면 네. 먼저 민간 기업들이 뭔가를 아이디어를 내놓고 사업 계획을 내놓고 그것들이 실제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풀을 또 만들어주고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그 기업 중에서 네. 일정 부분 채택하는 기업들이 또 생겨나고 그 기업들은 실제 시장에, 실제 상용화된 시장에 그 상품 또는 기술들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프로세스가 뛰어나다 안 뛰어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프로세스가 투명하게 시장에 오픈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샌드박스 안에 들어가는 어떤 기업들은 네. 우리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일을 하면 규제 안에서 또는 지금 샌드박스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고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판단되고 결정되고 우리한테 어떤 제한이 올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가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 법상에는. 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그리고 뭐 염려되는 점이 뭐 추가적으로 이제 많이 있는데요. 뭐 이제 샌드박스라고 하더라도 이 블록체인이라는 부분이 이제 핵심이고 거래소는 또 살짝 또 비껴가 있으면은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과 이제 그 암호화폐를 분리하려는 이제 시도들이 조금 있잖아요. 아무래도 뭐 조금 전체를 허가하기가 어려우면 좀 발라가면서 분할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도 이제 방법이겠지만 네. 사실은 이게 따로따로 갈 수 없다는 점이 확실하고 네. 특히나 거기에서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축인 거래소가 여기서 이제 빠져 있다면 샌드박스가 또 의미가 좀 많이 또 퇴색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내부에서 뭐 지금 샌드박스를 할 수 있는 뭐 여러 곳이 이제 생긴다면은 거래소에 대한 특화되어 있는 샌드박스가 네.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네. 그 부분이 꼭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네. 이제 뭐 현재 정부에서 이제 금지하고 있는 ICO 같은 경우가 이제 규제 특례 대신에 또 특구 지정이 이 해법으로도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거래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네. 지금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 법을 지켜야 할지 싱가포르 법을 지켜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골치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네. 한국에 이제 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저희는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한국에 이제 법을 지킨다는 건 이제 굉장히 이제 사업하면서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근데 싱가포르의 법을 지키는 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싱가포르에 법인도 있고 하지만 네. 참으로 이게 어려운 일이고 그런 입장에서 이런 게 이제 한국에 이제 생긴다고 하면은 그것들이 이제 과연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그렇죠. 부분들. 거래소 관련된 샌드박스의 활용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거래소도 시급한 네. 사안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국의 이제 경쟁 촉진 네. 시행령 같은 경우에 거기에 보면 이제 themed week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관련된 회사들이 이제 뭐 만약에 지금 이제 거래소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거래소가 시장에 와서 어떤 식으로 거래소에 관련된 규제를 만들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장 기관, 법 관련 전문가 또 시장에 뭐 지금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거래소에서 이제 암호화폐 펀드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검찰로도 넘어가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샌드박스에서 정부에서 해준 게 뭐냐면 그 심드 위크에 뭘 해주냐 그럼 그 업체가 있어요. 만약에 거래소가 있으면 네. 거래소가 왔을 때 잘 지켜라 이게 아니고 그 자리에 검찰, 법무부 또 그거 관련된 전문가 또 시장 전문가 또 투자자 이런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얘기할 수 있게끔 그 기간을 만들어요. 같은 업계의 의도적으로. 각 다른 포지션들 모아서. 그래서 그렇죠. 정부에서 부르니까 와야 돼요. 네, 검찰에서도 와야 되고 네. 법 쪽에도 와야 되고 관련된 기관이나 기업들 전문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냥. 투자자도 의무적으로 와야 되고 그러니까 마이너하다고 해나 메이저한 투자자들까지.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샌드박스를 실행하려고 하니까 이 위크를 만들어서 우리가 할 테니까 당신도 와. 그러니까 거래소가 만약에 그런 샌드박스 제도를 만든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다양한 질문들을 하면서 좋은 규제를 찾아갈 수 있겠죠. 그게 그 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지인들을 통해서 또는 자문 계약을 맺어서 질문 몇 번 하고 뭐 우리 지금 위험한 거 없습니까? 법적으로 검토 좀 해주세요. 이런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제도를 차용하면 한꺼번에 모아놓고 거래소 하시는 분들하고 거래소들 대표들하고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기관들하고 모여 앉아서
그쪽에서 걱정하는 부분, 이쪽에서 궁금한 부분, 그렇죠. 이쪽에서 지금 감시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네. 같이 오픈된 석상에서 얘기하는 기간, 그 기간이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그거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벌써 ICO나 거래소 관련돼서 실사하겠다, 전수조사하겠다 한 지가 벌써 3개월째입니다. 도대체 무슨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들 걱정만 하고 있고 프로젝트가 시작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못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나라로 가게 되고 다른 우리나라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폐단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샌드박스 규제 3법이라고 지금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실질적인 이제 행동이 필요한데 그런 실질적인 실행 방안이 나왔을 때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의 제도 중에 샌드박스를 진짜 활성화하고 시장에 의미 있는 제도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례들을 좀 이제 참고해서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사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대표적인 방금 말씀하신 영국의 사례 같은 게 적용되지 않았던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에서는 뭐 저희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뭐 지닉스 같은 경우에도 크립토 펀드를 처음에 출시를 할 때 그들 역시 그들 나름의 법적 자문을 다 받아서 시행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쨌든 이를 해석하는 해석의 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건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해볼까 합니다. 이 한국형 샌드박스 그리고 이 외국과의 차별점에 대해서 우선 큰 폭으로 보자면 외국의 경우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우리나라는 조금 더 브로드하게 일본처럼 더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될 수 있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 또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찾은 차이점이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도죠. 도쿄권이나 칸사이권을 포함을 해서 총 10개 지역이 선정이 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 또 제외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논란의 여지랄까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규제 특구 관련된 거는 네.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만 된다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지자체만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도 할 수 있고 또 그 밖에 다른 경우에 따라서는 네. 일반 기관들도 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아직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구체적인 시행령이 좀 나와봐야 알겠죠. 근데 지금 한국형이라고 이제 한국형 샌드박스라고 했을 때는 네. 지금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지역 특구,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을 국한지어서 하는 방안도 물론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주도에서 만약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네. 이제 특구를 만들어서 거기 가서 법인을 설립하면 문제가 없다. 사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이 두 단어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국가의 경계도 없고 다른 어떤 지역적 한계나 문화적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네. 글로벌하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까지 왔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갑자기 어느 행정구역 안에 있는 법인에게는 어떤 혜택을 준다라는 거예요. 사실 샌드박스의 어떤 개념은 그렇죠. 네. 이제 규제 오각형의 이 박스 안에 들어오면, 근데 이거는 사실 기존의 어떤 개념처럼 물리적인 공간으로 들어오면 허가해 준다라는 개념보다는 그 제도 안에서 신청을 받고 민간 기업이나 기관들에서 신청을 받고 신청받아서 채택된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라이 퍼스트 먼저 어떤 시도든 할 수 있는 장, 네. 그리고 그들이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문가나 공청회나 일반 그 투자자나 참여자들과의 공감의 장,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경쟁을 촉진하는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한국형 샌드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테마를 한 2개만 잡아보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네. 저는 거래소하고 ICO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또 신 대표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싱가포르에도 이제 법인이 있고 많은 나라의 법인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뭐 지금 했으면 지금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했으면 생각이 좀 좋겠다. 들고요. 그래도 조금 일찍 시작해가지고 네. 뭐 나름 뭘 해보려고 다른 나라에 설립하는데 비용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네. 안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조항들을 이제 법적 검토를 받았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맞다. 그리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다른 길을 가면은 좀 제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남들 하는 대로 그리고 검토 받은 대로 이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참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이제 그래도 아직은 늦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내년에 더 많은 ICO들이 이제 될 것이고 그렇죠. 더 많은 거래소들이 이제 나왔을 때 네. 그 특구에만 법인을 놓고 하는
요식행위가 될 지언정 실제로 거기 가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식행위를 하시는 분들보다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가면은 이제 정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어울려지고 굳이 이렇게 법적 조언을 그 질의를 서류를 통해서 이제 하는 것보다 그 안에서 저희가 계속 토론을 하고 새로운 결과, 새로운 그 상식들을 서로 확인해가면서 할 수 있다면은 정말 특구로서 의미가 있고 그 요식행위를 하려는 체리피커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거기 가서 하게 되면은 분명 의미 있는 뭐 세금 면제 혜택도 있다면 이제 굉장히 좋겠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거기 가서 하고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용을 들여서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도 한국에서 법이 잘 정책된다면 외국 법인 이제 필요가 없고 네. 한국을 통해서 한국의 세금 잘 내고 한다면 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회가 된다면 적극 이렇게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이 도입 논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잠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박재준 센터장님이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뭐 현재 당연히 제기가 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규제 샌드박스의 신청 기관 같은 경우는 뭐 외국처럼 한 곳이 아니고 여럿이기 때문에 혼선이 우려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현재 좀 공존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문제점과 또 도입 시 효과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일단 문제점, 지금 아직 실행도 안 됐는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를 좀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네. 이 샌드박스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먼저 공감대가 좀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방향성에 대한 부분.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우리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신속 확인 제도처럼 이제 원래 샌드박스의 이 주요한 요소들을 네. 과는 약간 철학을 달리하는 형식들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질까 우려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자 우리 샌드박스가 어떤 걸 목표로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을 우리가 만들고 있다. 네. 이런 내용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먼저 만들어져야 그러니까 그 방향성에 대한 게 만들어져야 관련 참여하는 업체라든지 또 그걸 네.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나 또 정부에서도 그 담당자들도 그 지향점을 놓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 지향점이라는 게 잘 안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래소나 ICO나 기타 블록체인 관련된 기관들이 그러니까 회사들이나 기업이나 네. 이 기업들이 뭔가를 샌드박스 안에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거지라고 했을 때 덜컥 걱정부터 하는 얘기들이 먼저 나옵니다. 샌드박스 안에 들어가면 어떤 규제를 받게 되는 거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먼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방향입니다. 네. 시 대표님은 어떠실까요? 저는 여러 곳에서 이 샌드박스를 시행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하나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런 방향성 자체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 3법 시행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자, 그럼 마무리를 하면서 한 줄 평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신진욱 대표님께 한 줄 평 여쭤보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거래소도 샌드박스법에 꼭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박재준 센터장님은 어떻게 마무리해 주실까요? 예, 샌드박스 제도의 다른 이름은 트라이퍼스트입니다. 이제 이 점을 잊지 않아야 이 샌드박스 규제 3법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규제 샌드박스 3법이 과연 국내 블록체인 시장의 초석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실무자 회의 두리안 블록체인 박재준 센터장 그리고 비트소닉의 신진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블록체인의 모든 것 블록체인 인사이트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